첫 번째 달려보죠. 예, 밤손님 주의보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부릉부릉 수상한 오토바이가 골목을 슝 지나서요 빌라 입구 쪽으로 천천히 딱 옵니다. 자, 그러면서 주차된 오토바이들을 싹 스캐닝하고 지나갑니다. 자, 잠시 후 꼼지락꼼지락 뿅 하고 나오더니 오토바이 시동을 켜고 내려서 오토바이 뒤쪽을 막 꼼꼼히 살피죠. 다시 돌아가서 탑승을 하고 자, 시동을 걸고 뒤로 백한 다음에 앞으로 시동 걸고 부릉부릉 하면서 슝 건물 밖으로 떠나가고 맙니다. 자, 헬멧도 안 쓴 거 보니까 왠지 자, 박 변호사님 예. 자전거 절도에서 이제는 오토바이로 절도로 넘어가는 건가요? 요즘 왜 이렇게 오토바이 훔치는 이 제보 영상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고요. 지난 8월 25일 대구에 있는 수성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마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거 이런 걸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절도한 그런 사건인데 왜 키를 꽂아 놓냐 하면 뭐 배달 같은 것 때문에 좀 급하게 세워놓고 갔다 오다가 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오토바이는 배달 전문점에서 운영하는 이 제보자가 장을 볼 때 아니면 배달할 때 이용하는 오토바이였다고 합니다. 보니까 좀 미성년자 같고요. CCTV 상으로.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 절취 물건들을 계속 살폈던 것 같아요. 차량 터리, 차량 절도, 오토바이 절도 이런 것들 시도가 추정이 되는데 올 때 오토바이 타고 왔잖아요. 예. 자기 걸까요? 아, 남의 겁니다. 세상에. 도난한 오토바이입니다. 그 오토바이도 사실은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으슥한 곳에 이제 골목에 세워놨는데 그 오토바이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달서구 수성구는 거리가 좀 많이 멀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은 대구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절도하고 절취하고 또 버려놓고 또 다시 절도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구 전역에서 이 범행이 일어나니까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스쿠터, 저게 분실된 도둑맞은 스쿠터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운동하다가 퍽입니다. 자, 헬스장 다니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번 픽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스쿼트 기구에 올라탑니다. 자, 양쪽 20kg씩 무게를 올려놓고 자, 발 으라차차차차 으라차차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체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잠시 후 의자 옆 안전바를 당겨서 발판을 고정시키고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자, 바로 그때 세상에 보는 제가 아파. 세상에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기구가 크게 덜커덩거릴 정도였는데 얼굴 감싸 안으면서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자, 옆에 사람이 달려오고요. 자, 아이고 세상에 어쩜 저 많이 다치셨을 것 같아요.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으로 지난달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헬스장에 갔습니다. 스쿼트 기구를 쓰고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바를 당겨서 지지대로 발판을 고정시켜준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안전바를 당겨서 발판을 고정시키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잠시 후에 약 50kg의 무게의 발판이 얼굴로 떨어진 겁니다. 세상에. PT 강사가 상태를 살피긴 했지만 병원부터 가라고 했고 어떤 부축이나 케어도 없었다고 하고요. 결국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센터장을 만났더니 아이고. 사과 없이 회원님 잘못인 걸로 판명났다고 했다고 합니다. 안전바를 덜 당겨서 발판 지지대도 덜 세팅됐고 결국 미끄러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정상적인 기구라면 안전바를 덜 당길 수도 없고 지지대가 풀어질 수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헬스장은 최고급 정품 기구만을 사용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보자가 인증업체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 지역 헬스장에 인증받은 기구를 납품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예. 보시기에 헬스장도 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많이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일단은 고객 잘못이고 자신들이 잘못이 없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니까 뭐 특가로 등록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 위약금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사고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만약에 저런 일이 있다면 상당히 그 고지를 해놔야 됩니다. 저기 빨간 글씨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 등등. 모든 책임은 이 시설 책임자한테, 시설 관리자한테 있다고 봐야 되지 운영자나 그 하고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뭐 가실비율은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상보험에 아마 가입이 돼 있습니다. 배상보험을 통해서 피해 본 거, 상처 이런 것들, 상해 같은 것들을 보험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무개념 쓰레기 투기입니다. 제목이 다 얘기해 주네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변에 주차하는 산악회 관광버스. 자, 버스에서 회원들이 하나둘 내리고 자,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짐을 꺼내고 있어요. 잠시 후 자기 짐을 각각 챙기는데 자, 하나 둘 가는데 다 가는데 자, 저 박스는 왜 안 가져가셔? 자, 그리고요, 한 남성이 스티로폼 박스를 내려놓다 뚜껑을 떨어뜨리는데 아이 버리고 가야지 하면서 박스를 덮고는 그냥 횡단보도를 넘어갑니다. 무단횡단 같아요. 자, 교수님, 제가 합리적 의심을 할게요. 도로에도 저렇게 버리고 가는 거 보면 산에서는 또 얼마나 많이 버렸을 거. 진짜 그렇네요. 네, 제보자께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상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8일 날 산악 회원들을 싣고 온 버스에서 저렇게 빈 박스도 두고 가고 스티로폴 박스도 두고 갔는데 그 스티로폴 박스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산에서 먹고 온 쓰레기를 담아오긴 했네요. 거기도 좀 일부 뒀을 수도 있고 어떻게 담아오기는 했는데 그냥 저렇게 두고 아무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이 주말이었기 때문에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도 없어서 그 상가 사장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같이 치우셨대요. 그리고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음 날 월요일 날 이제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사진을 찍어놨어야 이거를 과태료를 물 수가 있는데 사진이 찍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예. 자, 나란히 천천히 길을 걷는 두 여성. 예, 한 여성이 잠시 멈추더니 음료를 하죠. 그리고 남은 음료를 그냥 바닥에다 휙 버려요. 아유, 휙 버립니다. 끼얹어요. 자, 다른 여성 자전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손에 든 봉투를 그냥 쓰레기통에다 툭 놓죠. 어머, 얘 바통 터치다 얘 하더니 빈 컵을, 아까 마셨던 빈 컵을 그 봉지 옆에다 딱 버리고 갑니다. 아, 자매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네. 이 사건은 제주시 오라동에서 벌어진 무단 투기인데요. 저렇게 이제 뭐 쓰레기통 옆에 비닐봉지하고 빈컵을 버린 거죠. 근데 사실 저렇게 되면 누가 치웁니까? 아무도 치워주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또 저 주변에 사시는 분이나 저 쓰레기통 앞에 계신 분이 치워야 되니까 정말 이런 거 보면 너무 불쾌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도 버릴 때는 뭐 요 정도 가지고 뭐 괜찮겠지라고 버리실 수 있어도 이걸 누군가가 굉장히 불쾌하고 귀찮게 치워야 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갈게요. 우산으로 쑥 찔러보더니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노인이 아파트 통로로 지금 쭉 걸어옵니다. 자, 현관을 지나서 화단 쪽으로 고고. 자, 들고 왔던 우산으로 휘적휘적 뭘 막 해요. 자, 화단에 자란 넝쿨을 막 헤집습니다. 자, 그러고는요, 넝쿨을 따라서 담장 저 끝으로 쭉 가더니 목표물 발견. 아이고, 이제 손을 뻗어서 닿을락말락 잡았다. 노랗게 잘 익은 늙은 호박을 챙겨서 갖고 온 가방에 담고 저렇게 담아서 그대로 화면 밖으로 사라지겠죠. 자, 팀장님,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어렸을 적 딸기 서리 전적이 있는 김은배 팀장님, 저건 서리가 아니고 절도 아닙니까? 절도입니다. 저거는 지난 3일 날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한 아파트 화단에 있는 농산물 절도 사건인데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사실은 아파트 화단에 그 호박을 심었습니다. 호박을 심어 잘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 보다시피 한 노인이 와가지고 우산으로 휘적휘적 하더니 넝쿨을 따라가면 넝쿨 끝에 호박이 있거든요. 그 호박을 딱 따서 가방에 넣더니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호박은 사실 노부부가 그 호박을 심으면 잘 안 크고 나머지는 하나만 잘 커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따먹지도 않고 애지중지 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몇 시간에 들어와 봤더니 저런 잘 키운 호박이 감쪽같이 사라지니까 아이고. 너무나 상심이 컸다고는 하는데 아마 그 고령이 노부 대신에 이 제보자는 아파트 주민인데 대신 제보 사건반장이 제보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호박을 잘 키웠지만 따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누가 가져갔지? 참 걱정을 했지만 이 제보자 생각하기에는 이 외에도 아마 다른 집에서도 화단을 누가 몰래 훔쳐 간 거로 봐서는 같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이상 절도가 벌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남의 호박을 따간 농산물 절도범 그 호박을 다시 갖다 주시고 사죄를 하세요. 그러면은 과거에 따셨던 그 딸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건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아유, 나쁜 사람. 아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예, 바람나네. 자, 오늘 정말 놀라운 좀 제보 사연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시네요. 네, 바람난 남자친구와 계속 사귀어도 될지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2년 동안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3개월 전에 남자친구가 회사 입사하고 나서부터 피곤하다, 힘들다 이러면서 연락도 잘 안 되고 데이트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정말 남자친구가 힘든 줄 알고 잘 챙겨줬고 최근에 여행을 같이 갔는데 여기서 일이 터졌습니다. 우연히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형 하트라고 적힌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온 걸 확인한 건데요. 많이 친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화에서 같이 밥 먹자,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바람을 감추기 위해서 형이라고 저장했다고 보고 따졌는데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사과를 하면서 사실 양성애자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형이라는 사람이 같은 팀의 남자 대리였던 건데요. 남자친구는 네가 더 좋고 잠깐 혼동했던 것뿐이다라고 용서를 구하더니 사연자가 보는 앞에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남자친구가 대리와 회사에서 계속 마주칠 게 걱정이고 또 동성과 바람이 났다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도 될지 고민이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자, 뭐 성적 취향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제3자가 뭐 어떻게 할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사연자분은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고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그냥 넘어가자는 자아입니다. 다혜야, 그래 너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거 알아. 얼마나 기가 차겠니. 그래도 너 은배 오빠 진짜 진국인 거 알잖니. 응? 저런 남자 정말 없다. 은배 오빠가 워낙 꽃미남이라서 남자까지 꼬인 거라고 생각해. 그래도 얘 얼굴값 한다고 여자 안 꼬인 게 어디니. 그리고 은배 오빠도 다혜 네가 좋다잖아. 그냥 진짜 눈 한번 흘끔 감고 그냥 만나 동그라미.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은 헤어지자는 자입니다. 어머머머머, 얘 미쳤어. 진짜 어쩌면 좋아. 야, 백다혜, 너 이게 지금 몇 개야? 뭐 3개? 2개야, 2개. 이거 사. 너 이걸 왜 고민하고 앉았어? 정신 차려. 은배 그 사람 휴대폰에 지훈형 하트? 지훈형 하트? 너 그런 사람이야. 그 인간이 너 한 남자를 두고 여자가 아닌 남자랑 삼각관계였어.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되냐고. 야, 지금은 넘어간다고 치자. 나중에 또 발현될지 누가 아니. 응? 당장 헤어져. X입니다. 자, 일단 이게 참 조심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에 자,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도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맞는데 지금 연애 기간 중에 다른 남성이랑 내 남자 애인이 바람을 핀 사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한 번 용서로 끝난다. 제가 33년 수사 경우로 봐서는 이거 끝나질 않습니다. 또 재발되니까 앞으로 또 상처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이쯤에서 정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네, 저도 성적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각자가 자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한 내담자 중에 아버지께서 양성애자였던 거를 나이 30이 돼서 알게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본인의 혼란도 혼란이지만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동안 불행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남자친구도 정말 나의 성적 취향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면밀하게 솔직하게 질문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여자친구도 또 자신의 삶을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따로 있을 시간이다. 그 박 변호사님, 저희가 받은 많은 정말 별의별 제보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그 아내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게 있었는데 지금 이혼 소송 중이세요. 근데 남편이 여장을 즐기는 그래서 그걸 이제 결혼하고 나중에서야 이게 알게 돼가지고 정말 크게 너무너무 충격을 받으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진짜 이게
왕왕 이런 식의 어떤 성적인 정체성의 어떤 혼동 문제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가 뭐 양성애자인지 뭐 동성애자인지 뭐 이성애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떠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또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성애자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지금 다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게 확실하고 어쩌면 양다리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남자니까 괜찮다, 양성애자니 괜찮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말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의견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 네, 이게 저도 이 정체성이 문제가 절대 아니라요. 한 번 바람핀 사람은 또 핀다고 생각하고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절대 기회 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은요. 달빵님 헤어지세요 바람은 계속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박연숙님 사연자분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쭈야님 양성애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심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